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분명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급할 때는 가끔 준비 시간을 대충대충 빨리빨리 분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그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셨죠. 농사를 짓기 전에 꼼꼼히 무딘 연장을 갈고 토양을 갈아 놓습니다. 이렇게 준비 시간이 확실해야 더 큰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무딘 연장을 가는 농부님들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또 원장님 비만인데요. 비만은 정말 모든 애청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또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비만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것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 이것을 일으켜 가르쳐 네. 비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증가되어 있고 지방량은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저처럼 기본 골격 자체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비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체지방이 남자 같은 경우는 체중의 25% 이상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체중의 30% 이상이 지방일 때 그때 비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 건강검진 같은 걸 해보면요. 뭐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좀 단어가 어려운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영어로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약자로 BMI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정의가 뭐냐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50kg이다. 그리고 키가 160cm이다. 그러면 160cm를 일단 미터로 바꿔요. 네. 그럼 1.6m가 되겠죠? 1.6 곱하기 1.6. 그러면 대략 2.5가 나와요. 이 키를 제곱한 이것을 그러니까 체중 50kg을 2.5로 나누면 20이 되죠. 이게 바로 체질량 지수예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몸무게와 키만을 고려를 해서 네. 만들어낸 수치인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 이상이 나오면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기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인종의 차이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육량과 지방량, 체지방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수치여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질량 지수라든지 몸무게 이런 자체가 아니라 내장 지방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이 많고 적음에 그렇죠. 맞춰서 좀 비만을 판단해야 된다는. 네.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뜯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검사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그 몸의 형태나 증상을 보고서도 내장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이 찌긴 쪘는데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쪄 있고 유난히 뭐 배에 집중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체지방이 적당히 늘어난 정도 이 정도인데 다른 데도 살이 쪘지만 배에 유난히 중부지방에 살이 몰려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증상으로 봤을 때도 뭐 만성 피로가 있다든지 뭐 두통이 잦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사 장애에서 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내장 지방이 많이 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막 그러는데 삐쩍 말라서 그러니까 몸이 왜소해가지고 네. 정말 살이 찌는 게 소원이다. 네. 그러는 분들이 갑자기 40대 후반쯤 되면 배만 볼록해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게 내장 지방이 많이 차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증상들로 이제 알아챌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네. 바로 그 목덜미. 목덜미. 뒷머리 끝에 그 목덜미의 그 두께를 가지고 내장 지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침을 놓을 때 이렇게 뒷머리 쪽에 침을 놓는데 그쪽이 그러니까 얇고 편안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근육이 무슨 막 두꺼운 판을 짚는 것처럼 여기가 많이 이렇게 두껍고 단단하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침을 놓으면서 아유 머리가 자주 아프시겠어요. 혈압이 이렇게 오르내리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아요? 점쟁인 줄 알고. 네네네. 제가 점쟁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제 후두근 그 부위의 이제 근육 상태를 보면 이제 내장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후두근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근육이 없겠지만 특히 이 부위에는 그 근방추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뭐 혈압이라든지 이렇게 쓰러질 때 보면 네.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잡고 쓰러지잖아요. 뒷목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근육이 굳어 있으면 머리 쪽 뭐 순환이 안 되니까 두통도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꾸로 또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안으로 살펴보면 이미 내장 지방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뒷머리를 한 번씩 만져주면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뭔가 그럼 내가 이 후두근, 이 뒷목을 만져봤을 때 뭔가 둔탁하거나 좀 단단한 느낌이 들면 좀 내장 지방이 있구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건 항상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막 그 근육처럼 단단한 근육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부드러운 상태로 있다가 힘을 줬을 때 단단해지는 것. 그게 가장 그 이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이 단단하다.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네. 것 같고요. 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 싶은 게 어떤 분들은 뭐 많이 드셔도 좀 살이 덜 찌시고 그쵸.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비만은 어쨌든 네. 대부분은 많이 먹어서 오는 경우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먹는 양보다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 그것과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소비량의 비율로 네.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그것을 잘 소비만 한다면 살이 찌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 열량이 몸을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그 에너지의 소비량보다 더 많을 때 비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과식과 운동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는 비만을 단순 비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만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동 시간이 밤 늦게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 야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런 현대인들의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그 비만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단순 비만 외에 또 이제 비만이 오는 원인이 있는데요.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네. 그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조절 중추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욕 조절이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쿠싱 증후군과 같은 그런 내분비 질환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약을 먹다 보면 그런 약물들 중에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비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 몸의 그 대사 기능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어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네. 더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에너지 대사의 어떤 기능에 오류가 생겨서 그 이제 대사가 항진이 된다면 살이 찌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20대 때 앓기도 했지만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이제 질환은 네. 그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아무리 먹어도 그것을 너무너무 빨리 태우기 때문에 살이 자꾸 빠져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이제 빠지는 경우이고요. 반면에 조금밖에 안 먹지만 대사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지독히도 안 되는 경우라면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어떤 먹는 양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능력 그리고 내가 그 처한 어떤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이라는 거는 이미 비만이 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방이 좀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좀 더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많이 먹었는데 그것을 잘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네. 대사의 문제인 거죠. 그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문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를 하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것이 어느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네. 아무 증상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으로 짚어보면 그렇게 대사 이상 또는 혈액순환 장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에 찰 때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네. 이제 비만이 이제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건강 문제이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몸이 막 무거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서 막 무릎이 아파지고 이렇게 관절 질환이 우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종 그 혈관의 그 오염 징후들이 염증 징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등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리고 당뇨병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간 부위로 가면 지방간이라든지 담석증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식기 관련 그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문제점이 있어요. 네. 비만의 문제점. 그건 다름 아닌 그 이제 외모상의 어떤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외모에서 오는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이것도 저는 비만의 큰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만이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좀 의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뚱뚱한 분들은 피도 굉장히 많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형 자동차의 엔진을 대형 자동차에 탑재를 했을 때 그 네. 차가 과연 잘 굴러가겠나,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혈액을 돌려주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제한되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돌려줄 수 있는 힘보다 이 이제 체중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허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자궁으로 피를 잘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네네. 그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쓰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쪘다, 그거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일정 정도의 호르몬을 거기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궁 쪽에서 필요한 그 호르몬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어떤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네. 뭐 생리통이 온다든지,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이제 좀 난임을 이제 해결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비만이면서 난임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살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비만한 경우에 성기능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네. 여성 남성 질환의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난임인 분들도 고민이시겠지만 조금 이제 내가 과체중이 심할 때 이럴 네. 때 임신하는 게 안 좋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게 안 좋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임신 문제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신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가서 검사를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상이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요, 이상이 없는데 무엇을 준비했죠? 그냥 검사했어요. 계속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뭘 준비할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임신을 하려면 자궁 안이 깨끗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키워낼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 예. 네. 그런데 그냥 자궁에 혹이 없다든지 어떤 호르몬의 균형 자체가 맞는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임신해서부터 아이의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유전적으로 그 엄마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아이의 그 이제 유전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청결하게, 그러니까 청결하게라는 것이 그 자궁 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네. 혈액을 맑게 해서 자궁 쪽으로 최대한 맑은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자궁 안에는 한 8만여 개의 잔 주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폐물들이 껴있다 보면 착상도 사실은 잘 안 되고, 돼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아이를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만을 떠나서 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예, 되는 문제 맞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 그냥 급하게 아이를 갖지 말고 네. 이렇게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어도 일단은 자궁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엄마의 건강에도 좋고 아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비만을 어떻게 좀 탈출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뭐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 네. 이것이 뭐 정답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네. 그냥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 조직의 주요 성분이 뭔지를 알면 이게 이해가 좀 더 쉬워질 텐데요. 네네. 지방 조직의 주요 성분은 그 혈장으로부터 유입된 지방산과 포도당이 에스테로화 되어서 그 중성 지방이 되거든요. 이 중성 지방이 그 지방 조직의 주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중성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산과 포도당이 변화가 돼서 지방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적게 먹어서 그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라도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지방을 분해하고 그것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비타민 B와 아미노산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려면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들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굶거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음식으로만 한 원푸드 다이어트 네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보다는 근육량이 오히려 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그 치명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되고요. 네.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우리 몸에 산소를 저장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와 아미노산 뭐 이 이외에도 뭐 다이어트에 좀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나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아, 네. 예, 식이섬유는 무엇보다 그 장에 들어가서 그 이제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노폐물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 예방에 무엇보다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 비만 해결을 하려면 가장 급선무가 죄송해요. 네네. 변비. 변비. 제가 지방이라고 그랬죠. 네네네. 예, 변비 해결에 식이섬유가 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비만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비 문제를 1번으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보통 내가 좀 배가 더부룩하면 그게 뭐 배가 나와 보여서 혹은 뭐 지방이 있는데 변비까지 있어서 이러면 좀 뭐 비만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나요,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더부룩하다는 건 이미 장 운동이 잘 안 되고 네, 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장내에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제 전쟁터라고 했을 때 유해균이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네네. 더부룩하니까 배가 나와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변비를 해결하고 그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장 운동이 잘 되게 하고 유익균이 많이 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만의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또 순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네.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비타민 B나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들을 좀 즐겨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곡식입니다. 그리고 뭐 통밀이라든지 현미, 귀리 이런 이런 그 통곡식과 그리고 버섯류 그리고 해조류, 각종 채소류 이런 것들이 그 비타민 B와 그 또 식이섬유가 함께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이제 이걸 그럼 평소에 어떻게 많이 먹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제 통곡식은 이제 그것으로 밥을 지어서 먹으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섯이나 당근, 양파, 가지 또는 뭐 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류들을 그거를 살짝
들기름에 볶아서 그것을 뭐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야채들을 가지고 쌈을 싸서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비타민 B와 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다이어트라는 거, 그리고 또 비만 관리라는 건 다 알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의지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내가 좀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움을 좀 전문 의원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식욕 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적게 먹어야 살이 찌고, 그런데 뭐 입맛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건데요. 저 같은 뭐 한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치료법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것이 그냥 살 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려고 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해서 단순히 뭐 안 먹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재의 몸 상태를 개선해서 뭐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담음을 제거해준다든지 또는 뭐 대사 능력을 높인다든지 기운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치료법들을 통해서 이제 몸이 전반적으로 그 이제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서 네.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움직이면 그 대사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침 치료들이 또 병행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이게 뭔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순환은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식욕 억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이제 처음에 오면 네. 이렇게 해서 뭐 이 어떻게 식욕을 참냐 이런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영양소를 골고루 그러니까 듬뿍 넣어주면 식욕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소의 균형.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주면 배고픔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열량소가 적어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몸에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신호를. 불러들이는 것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면 그 배고픔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맑아져서 내 몸의 자율신경 기능 자체가 또 이제 올바로 자리를 잡다 보면 식욕 조절 그 중추 기능이 이제 조절이 잘 되면서 실제로 또 배고픔을 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하라는 대로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걸 적당하게 잘 배합을 했을 때는 식욕 억제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양은 듬뿍 넣어주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도와주고 체지방만 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식욕 억제하면 뭐 신경 중에 어떤 부위를 조금 뭐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정확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네. 그것들을 몸에서 충분히 써주고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원푸드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라는 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은 빠질지 몰라도 내 몸에서는 그걸 위기 상황으로 기억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빠졌지만 다음에 뭔가를 먹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도 좀 있으신가요? 많죠. 이제 23살 된 그런 네. 친구가 있었어요. 몸무게가 90kg고요. 여학생인데 키는요? 키가
키가 168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90kg. 네. 그리고 등과 가슴에 여드름이 그냥 빨갛게 이렇게 나 있었고요.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 생리 주간에는 뭐 바깥 진통제를 먹어도 바깥 출입이 네, 거의 안 될 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유 없는 복통으로 그 이제 응급실에 자주 다니게 됐었고요. 그리고 매사에 막 이렇게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23살이나 되었는데도 그 눈다래끼와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사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이제 저희 치료를 잘 따라오면서 네. 체중은 23kg을 감량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동반되었던 그 많은 증상들, 그러니까 눈다래끼며 뭐 감기며 복통이며 생리통이며 여드름이며 이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몸에 그 독소가 들어차면 어떤 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짜증스러워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안정제를 이제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이제 해독 내지는 체중 조절을 통해서 그 우울증이라든지 짜증스러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네.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어혈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저절로 같이 좋아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비만이라는 게 치료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게 정말 원초적인 해결인가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우리 몸 상태를 바꿔서 네. 내가 더 이상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워낙 궁금하신 주제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늙은 호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호박이 요즘 정말 잘 열리고 잘 자라는 계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박은 그 늦은 여름에서부터 찬바람이 날 때, 이때에는 거의 떨어지는 것도 없이 다 잘 자라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이 호박을 볶아서 먹는 네.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많이 열리는데 그 중에 일부를 따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을철까지 두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속이 노랗게 농익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늙은 호박이 되는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은 그 씨앗도 버릴 게 없고요. 그냥 껍질까지 전체로 식용 내지는 뭐 약용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은 호박에 네. 뭐가 좋냐 이제 생각해 볼 일인데요. 늙은 호박이 이제 노란 빛깔을 띠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토끼가 눈이 좋은 이유가 그 당근을 먹으면 네. 당근을 많이 먹어서 이제 눈이 좋다 이런 말을 네네. 하는데, 그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에요. 네.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는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베타카로틴인데, 이 늙은 호박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카로틴은 약해진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이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각막이라든지 망막, 어떤 시신경 등을 보호해서 눈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은
또한 그 세포의 그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했을 때 이럴 때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뭐 눈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이제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보호해주거나 또 이미 나빠진 시력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각막의 염증 같은 거 그리고 피부의 염증 이런 그 눈과 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효과를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늙은 호박에는 식이섬유라든지 기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변비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 그러니까 네.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늙은 호박을 잘 다려서 먹잖아요. 붓기 예, 빠진다고. 붓기를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호박이 정말 버릴 게 없는 게 씨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호박 씨를 한의학에서는 남과자라고 해요. 담과자요? 남과자. 남과자. 네. 그래서 남과자의 이제 성질 자체가 맛은 달고 그리고 성격이 따뜻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달고 성격이 따뜻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먹으면 좋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박씨에는 그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 그리고 뇌 기능을 그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가 심하다든지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돼서 막 자꾸 기운이 처지고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져 있을 때 이것을 네. 배출하는 것 이런 것들에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다든지 하면 그냥 호박씨 이렇게 까서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호박씨는 뭐 저희가 호박을 먹고 씨앗을 발라서 어떻게 좀 그냥 햇볕에 먹나요? 말리면 아. 말려뒀다가 그것을 이렇게 까서 안에 좀 부드러운 부분만 먹으면 됩니다. 아, 말려뒀다 까서 네. 정말 과자처럼. 예. 그래서 뭐 케이크라든 이런 데도 보면 약간 초록색을 띠고 이렇게 얹어져 있는 씨앗이 있어요. 네, 약간 네. 넓적하면서 그게 바로 호박씨를 까서 얹은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호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늙은 호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6에 70, 네. 52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한시 밥을 먹고 나면은 예.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고픔을 못 느끼겠어요. 예,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는 게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식후 바로에 그 더부룩한가요? 아니면 식후에 한두 시간 지나서 더부룩한가요? 식후 바로요.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불편은 없으신가요? 뭐 대변은 어떠세요? 대변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은 없고요. 네. 네. 지금 불편한 게 항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요. 예, 어떤 때요? 가슴. 아, 가슴이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답답하고 예. 또 막 열이 위로 올라가는지 항상 이마가 예. 이마부터 정수리까지가 좀 막 뜨겁거든요. 예. 만져보면은. 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단서를 잡는 데 있어서 네. 지금 말씀 이제 머리가 뜨겁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식후에 바로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더부룩하다라는 것은 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후에 바로 더부룩한 사람들은 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식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아랫배가 더부룩하신 분들은 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소화 기능 자체가 안 좋아서 더부룩한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손이나 발이 시리거나 저린 것,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혈액을 가장 많이 갖다 쓰는 게 장이에요. 우리 장기들에서 혈액을 거의 50% 가까이를 끌어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면 그 위장 쪽으로 혈액이 잘 몰려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금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위로 올린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열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 머리라든지 가슴 부위는 시원한 게 우리 건강한 그 정상 상태인데,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마가 따뜻하고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쪽으로도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라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운동을 살살 해주시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통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백미밥 내지는 7분 도미 정도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그런 밥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류보다는 생선 중에서도 흰살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좋은 식재료가 마예요. 그래서 마 가루를 밥에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뿌려서 밥을 한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또는 그 마 자체를 구워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또는 마를 갈아서 생즙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장 기능에 이제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서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힘들다면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이나 한약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같은 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특별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걸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보폭을 좀 크게 해서 걷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라는 것 자체가 골반 안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반 운동을 적절히 잘 해주고 균형을 잡으면 장기 기능들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 이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만 해도 이게 똑바로 걸으려고만 해도 약간 땀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하루당? 그것은 이제 이렇게 뭐 비만 문제라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30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데도 무조건 30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1시간, 2시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담 주신 분은
키가 176인데 70kg면 오히려 좀 왜소한 거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30분 정도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햇볕을 쪼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햇볕을 쪼이면서 걷기 이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요, 네. 원장님. 예. 지난주 방송 때 뭐 해장국, 황태 해장국이 네. 황태육수. 좋다고 예, 네. 하셨는데 그거 자주 먹어도 되나요? 아우 그럼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아. 쉬우면서도 영양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황태 육수로 밥을 해서 드시면 더없이 좋겠고요. 밥을 예, 예. 지을 수 없다면 황태 육수 자체라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송할 아. 때마다 황태 육수밥 이야기하기가 민망해서 맞아요. 오늘은 하지 않았는데 네, 또 네. 하게 되었네요. 네, 제가 자주 매일 듣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제가 네. 약간 거시가 하면 진줄이 난 식으로 되게 가끔 언제부턴가 아, 어지러우시다고요? 예, 이제 어지럼도 약간 있고 운동하다 보면은 약간 어지러운 것도 있고 가끔 보다 보면 이제 그 진주가 나는데 뭐 크게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경미하게 네. 진주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아, 네, 선생님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5고요. 네. 몸은 58주, 나이는 73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시다고요? 앉았다 일어난 것은 별로 괜찮은데요. 예. 가끔 보면 있으면 갑자기 약간 진저리 같은 것이 쳐져요. 아, 몸이 이렇게 떨리듯이. 약간, 응. 예,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잔차 내가 하고 등산을 좀 잘 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약간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렵고 머리가 띵하니. 네. 그러다 조금 지나가면 괜찮고 그러거든요. 심하게 어지럽진 않고 이렇게 살짝 어지럽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그 혹시 다른 질환이 있나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밥은 잘 드시나요? 예, 밥은 뭐 끊이는 안 띄워 먹죠. 예. 그리고 혹시 저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어지럼증의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일정 영양소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해서 그러니까 빈혈인 거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몸무게가 또 키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지금 좀 적게 나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몸에 그 네. 이제 노폐물이 이렇게 좀 차 있을 때 어지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네. 어르신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양 부족이 제일 원인이 클 것 같고요. 네. 귀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잠깐 어지러움증보다는 어지러움증이 심하고 그리고 목을 돌린다든지 몸을 움직일 때 어지러움증이 네. 심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잠깐 어찔하면서 몸이 이렇게 진저리 쳐지면서 어지러웠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부족 내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떨린다는 것은 그냥 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네.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서라도 이렇게 돌려주려고 이렇게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혈액순환이 좀 안 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 두 가지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것은 직접 내원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추어탕을 많이 드시면 제가 볼 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혹시 해삼을 좋아한다면
해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해장국 이걸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런 게 어떤 네. 도움을 주나요? 이것이 이제 부족한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영양소들을 골고루 채울 수 예, 예.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뿐만이 아니라 체력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담 예. 주신 분한테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네. 키나 예. 몸무게라든지 몸의 상태를 보았을 때 그렇게 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인삼이나 홍삼 같은 그런 뭐 예.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건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인삼이라든지 홍삼 이런 것들은 또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습을 뵙지 않고 전화 상담으로만은 그게 이제 좋다고 하기는 제가 힘들고요. 네. 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